각 분야의 최고라고 했으면 그 유명인들 전지현 씨가 있습니다. 송중기 씨, 현빈, 굉장히 스타까지 오르신 분들이죠. 자, 이 공통점은 뭐냐? 가을생들 사주의 사유, 축, 신강한 구조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현재는 큰돈 확장,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화, 관직, 미혼자들은 만날 수 있는 애정운도 되겠습니다. 편제라고 하는 것과 이 정관이라는 것이 함께 동주하면 가성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사업하시는 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굿뉴스고요. 구직을 원하신다. 이런 것과 이제 인연이 있고 그런 회사가 내 앞에 온다. 현실적 감각이 굉장히 좋아져요. 딱 보면 압니다. 그거는 내 사주팔자 바꿀 수가 없는 거고 평소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팔다리가 있어야 얘가 이제 움직이잖아요. 대운과 연운, 월, 그리고 매일, 그리고 매시 운들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사고 나서 죽거나 아니면 엄청 로또가 당첨되거나 이런 것은 5개가 모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금일간이 운이 좋을 때의 징조와 운이 좋지 않을 때의 징조가 있는데 뭐냐면 반갑습니다. 신금 운세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신금에 대해서 잠깐 알고 갈까요? 신금은 인의예지 신의 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뭔가 지키고자 하는 정의 추구죠. 그리고 완벽 성향의 원칙주의죠. 그리고 보수적이고 책임감 있는 그런 성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인체로는 정자를 뜻합니다. DNA. 식물에는 가을의 씨종자를 뜻하고 동물에는 은어, 1급수에만 사는 은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신금일간 분들이요. 의사, 특히 치과의사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외과에서 한의사도 되게 잘 어울리겠죠. 법조계에도, 그 다음에 회계사, 법무사 이런 쪽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각 분야의 최고라고 했으면 그 유명인들 신사일주 전지현 씨가 있습니다. 신유일주 송중기 씨, 신축일주 김태희 씨, 신해일주 현빈, 굉장히 스타까지 오르신 분들이죠. 특징이 있습니다. 전지현 씨도 년지가 또 신유예요. 송중기 씨도 신유일주인데 6월에 태어났습니다. 김태희 씨는 아래에 축토를 깔고 있으면 인성이라고 해서 공부, 머리 이쪽으로 인연이 있는데 월간에 이 기토가 이제 투출이 됐기 때문에 인성을 아주 잘 쓰고 있다. 그리고 현빈 씨도 기토가 투출됐으면서 유금, 가을, 신유술 해서 가을에 출생으로 해가지고 자, 이 공통점은 뭐냐 결론적으로 가을생들 그리고 사주의 사유, 축의 신강한 구조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봄, 여름에 태어나면 더 안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강사, 유명 강사나 학자들도 굉장히 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김창옥 씨가 신해 일주예요. 아래 상관을 깔고 있죠. 목소리가 아주 좋고 상관 있는 사람들 목소리 좋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야기를 아주 잘하죠. 말을 잘하고 언변력이 아주 뛰어나다. 지금 현재 유시민 작가 신해생. 자, 아래에 신금이 수를 만나면요 금수상척인격이다 해서 아주 영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신금이 물 하나 있는 게 굉장히 잘 써먹게 되고요. 신강사주가 많았다. 신금이 예민하고 섬세하고 독립적인 사고방식이 많아요. 그리고 너플너플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신금일간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 같은 그런 느낌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어떤 사회관계, 소통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서 관계해야 하는 그만큼 자존심이 굉장히 있고 겉으로는 배려심과 수용성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슴 깊이는 한 번 상처를 경험하거나 피드백을 받았을 때 힘들어하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바위에다가 뭐 새기면 절대 안 없어지잖아요. 어떤 그런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신금일간 분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명략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어라는 애도 1급수에만 산다 이거예요. 예민한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결벽에 가까운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의리가 있어요. 의리. 수호지심이 뭐예요? 뭔가를 지키는 자절, 칼, 검 이런 걸로 지키고, 그리고 또 숙살직이라고 해서 가을에 모든 삼라만상을 정리시키는, 얄짤 없이 정리시킨다. 이런 이제 의미가, 이런 사회적 역할을 했을 때 굉장히 또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더라. 제가 사실은 신금일간을 정말 실제 임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신금일간 올해 을사년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을목은 편재가 됩니다. 큰돈 확장, 그리고 결과 중심적이고 도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화, 미혼자들은 만날 수 있는 애정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란 뜻은 규칙을 잘 지키고 수용하는 태도고요. 안정적인 심리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관은 길신이고 또 이 편재도 사실 재성은 길신에 들어서 신금일간 사실은 10개의 천간 중에 한 2, 3위 정도 올해 운은 좋다 대체적으로. 그러나 내사주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걸 지금부터 긍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사주 내가보기 긍정적인 글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일간이 내년에 천간에 긍정적인 글씨는 병화입니다. 자, 병화가 사주에 여기 있건 여기 있건 여기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있었다. 합을 하려고 그런 내 의지가 있었다. 그런 분들은요. 내년에 을사가 온다라고 하면 이 을사는요. 이 해를 보고 움직이는 양권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다가옵니다. 뭔가 내 모습을 좋아합니다. 이 을사라는 것이 굉장히 좀 멋지잖아요. 그쵸? 회사로 보면 돈 많은 회사가 되는 거고요. 애인이 되는 거고 이게 나한테 다가온다. 다가와서 병화가 이 사화에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에 좋게 작동이 된다. 이 병화 사화는요. 정관이지 않습니까? 내 사주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이 병화가 특히나 힘이 없다. 그쵸? 밑에 화가 깔려있지 않은 이 가합을 하고 있는 이 병화는요. 이 사화가 오면서 이 병화가 작동이 돼서 합격, 승진, 모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유리하게 작동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병화 있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한 개만 보고 단식 판단하시는 건 아니죠. 네. 두 번째 2위 되겠습니다. 천간의 긍정적인 친구 2위는 개수, 임수. 자, 둘 다 좋습니다. 내년 신금이 위에 개수나 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을사가 오면 어떠냐?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작동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항상 매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작년과 그냥 비슷비슷한 아무 큰 일도 작은 일도 없이 무단히 그런 운은요 나에게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주에 따라서 올해는 이 글자는 나에게 어떤 크게 긍부정을 주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금일간이 개수나 임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작동을 한다. 그죠? 금생수, 그 다음에 수생목. 내가 수작용을, 내 기술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나는 재주가 있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돼. 그래서 써서 그 보상을 받아야 돼.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재란 말이에요. 편재. 그래서, 특히 개수가 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작은 나무기 때문에 이 임수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둘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하게 되고 그리고 목생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을사일주가.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워요. 그 개수와 임수가 있는 신금이 아래에 진술충리라고 하는 특히 뭐 축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100% 이 을사를 모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합격, 뭐 돈, 그 다음에 승진, 연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는 구조다.
개수, 임수 있는 분들도 축하드립니다. 무토나 기토는 어찌 되나요? 일이 말씀드리겠죠? 뭐 여기에 뭐 무토가 있든지 기토가 있든지. 자, 무토는 정인이고 기토는 편인이라 조금 다른 양상은 있습니다. 을사다라고 하면 제극인, 인성인 이 기를 제극인 해서 인성을 좀 기운을 뺍니다. 을목은. 그러나 내년에 이제 을목은요, 사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사화. 물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병화가, 더 도움이 된다. 확실하게, 이 빛을, 발하고 장미꽃을 활짝 펴야 되는 아주 막바지의 최고점에 다다랐기 때문에, 흙은 어떠냐? 이 흙은 반반입니다. 반반치긴 반반입니다. 복생화해서 그쵸? 을목 사화란 말이에요. 그쵸? 요 을목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다? 이 사화에 경금, 사화 속의 경금, 열매를 맺으려고, 꽃을 피려고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화가 꽃을 펴서,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쵸? 흙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화생토,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내가 가지고 온다. 그래서, 내 사주에 흙이 있는 것이 나쁘지 않다. 마찬가지예요. 밑에도 진술충미, 그쵸? 진술충미 토가 있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술충미에 따라서 또 긍부정이 또 나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무토, 기토는 길 50%, 흉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극인이 일어날 때는 내 머릿속에 계산기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분별력, 판단력, 그 다음에 현실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명석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운이에요. 자, 그리고 안 한 게 있죠. 네, 을목 안 했습니다. 을목. 자, 내 사주에 여기에 을목이 있든 여기에 을목이 있든 여기에 을목이 있든 여기 기존에 내가 이제 이렇게 편제를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나는 편제적 그런, 무의식적 심리 구조가 항상 있는 사람이에요, 원사주 자체에. 근데 이게 그냥, 이거는 발동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이렇게 대운이나 연운에서 이제 을사가 오면, 그때, 발동이 되는데, 기존에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발동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류합이라고 해요. 같은 글자가 오면 합이 돼서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편제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존에 이제 신금이 을목이 있는데 이제 을목이 또 온다. 이건 뭐죠? 바쁘다라는 뜻이에요. 많이 바쁘다. 어떤 뜻이냐면 신금은 우리가 칼에 많이 비유를 해요. 가위라든지 이건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을목은 종이나 어떤 작은 나뭇잎이에요. 그러면 이 칼가위를 갖고 있어 나는 항상. 그럼 뭐 하고 싶어? 가위질을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에게 아이에게 칼 가위를 줘보세요. 그러면 막 자를 거 없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사주에 이런 재료가 없으면 헛방질만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종이나 나무가 이렇게 와. 그러면 그거를 막 할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막 신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있다고 봐요. 뭐 신묘 일주라든지 사주에 이제 묘가 이렇게 월이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미용에서 아주 최고에 오르신 분들도 많고 미용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뭐예요? 손님이 많아진다라는 거야. 머리 자를 일이 많다. 정리정돈할 일이 많다. 바닥에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뭐 청소를 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돈을 가져다 주냐? 돈을 가져다 주죠. 그거는요, 자기의 대운을 봐야 돼요. 대운이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제, 대운을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실은, 분들이, 뭐 제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대운을 제대로 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은 대운을 몰라도 알 수가 있어요. 또 손님이 많아진다. 또 직장 다니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이 많아진다.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좀 스트레스를 좀 동반한다. 이게 일적인 부분인 거예요. 꼭 일이 아니더라도 일을 직장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반 주부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막 아이들이 너무 어질러 논다라는 거. 그리고 또 남자분 같은 경우 미혼이다라고 하면 여자 누가 미팅을 주선해줘가지고 아주 하루에도 몇 건씩 뭐 만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막 아주 막 여행도 많이 다니고 클럽도 많이 가고 잘못하면 주색 잡기? 농담입니다. 이렇게 재밌게 놀 거 없나? 그리고 친구들하고 뭔가 도모해서 막 이렇게 뭔가 일을 벌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에너지가 너무 낭비되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 남성분들 진짜 또 여자 관계도 잘 단돌이 하셔야 되겠죠. 기존에 을목이 2개, 3개 있다. 그럼 더 그래요. 그다음 하나 정도 있는 거는 이제 을사년이기 때문에 그쵸? 정관을 달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하면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 한 게 뭐예요? 정화입니다. 그래서 정화를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요. 이게 내가 신금인데 이렇게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 정화가 뭐냐면요. 편관이에요. 편관인데 이게 좋은 일을 멀쩡할 땐 편관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나를 친다 해서 이제 칠살 다 알고 계시죠? 칠살이 긍정적으로 풀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푸는데요. 그게 본신에 따라 되게 달라요. 양간 있죠, 양간. 간목이라든지 병화라든지 무토라든지 경금이라든지 임수는요. 여기에 반대 칠살이 경금, 임수, 여기는 간목이 이제 칠살이죠. 여기는 병화가 이제 칠살이고 또 무토가 칠살이죠. 이렇게 얘네들이 와도요. 거뜬히 넘긴다. 오히려 더 활용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음간은요. 음간은 이제 한 방에 넘어갈 수도 있고 좀 두려워합니다. 칠살을. 음간은 좀 칠살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특히나 이 신금은요. 쇠잖아요. 보석이야. 아주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 있으면 되게 나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예민한데 얘는 뭐예요? 완전히 뭐 가스레인지 막 화로, 뿔 완전히 이게 뜨거운 불이거든요. 용광로에 있는 아주 뜨거운 불이에요. 그래서 이 재련될 필요가 없는 완성품은 이 신금은 이 정화를 옆에 있어도 예민해야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정화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기존에 이렇게 있게 되면요. 좀 부담스럽다. 2개, 3개 있으면 더 부담스럽겠죠. 그렇지만 신금일간이 정화 있는 분들 스스로 알겠지만요. 한 20대, 30대까지만 잘 버티면요. 이게 면역력이 생깁니다. 왜 독감도 많이 앓았던 사람이 나중에 독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또 희망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가 있을 때 을목이 오는 것은 좋지 않다. 왜? 여기 보시면 목생화 해가지고 을목이 정화를 어떻게 합니까? 또 기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재생살이다라고 해요. 재생살. 편관이 더 세지는 거예요. 촛불이 안 꺼지고 그쵸? 계속 이제 기운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천간의 상황에서 위에 천간의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진 않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항상 개운법 쓰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 끝나고 뒷부분에 개운법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글자가 있는 분들은 올해 좀 조심하고 개운법을 좀 쓰세요 하시는 분들은 꼭 그걸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간목 하나 안 했네요. 간목은요 또 플러스 마이너스 길과 흉이 다 있습니다. 간목은요 이 간목이 여기 있든 밑에 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신금한테 간목이 투출한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신의 일주 같은 경우는 신의 일주는 간목이 장생하기 때문에 정제로 해가지고 직장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도 나쁜 거는 주변에 목기가 너무 많거나 이랬을 경우는 또 흉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목도 토 기운들처럼 반반이다. 길작용, 흉작용 반반이다. 이 전체 사주를 좀 봐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정리하면 정화,
개수, 임수 이런 것들은 좀 오케이 긍정성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무토, 기토, 간목 이런 것들은 이제 50% 정도 기륭이 있었고, 그리고 정화는 제일 좀 조심하셔야 된다. 정화, 을목. 그쵸? 이건 좀 살펴서 가야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지지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지는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어떤 운이든 간에, 신금일간이 기존에 축, 사유축, 그렇죠. 사유축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강하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을사년, 내년에 을사년이라고 하는 것은 과 화지요, 오행은. 그러나 얘네들이 기를 뿜어내는 게 있어요. 기. 이게 더 좀 중요한데 어떤 기운을 뿜어내냐면요. 금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얘네들도요, 뭔가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내 사주도 뭔가를 우주에서 뭔가를 기운을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생각과 어떤 감정들이 다 뭐를 끌어온다고 양자역학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올해 을사도요, 을사라는 기운도요, 뭔가를 계속 끌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금운동이에요. 금이라는 것은 물질 물명에 극대하고 아주 만져지는 거고, 요즘으로 치면 AI라든지 아주 과학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또 뭐,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그렇고, 빌딩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런 것들이 업그레이드 되는 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고, 또 불도 났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런 부분 어떤 기존의 어떤 그런 딱딱한 시스템들 그것들이 모두 문제가 다 드러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해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벌써요, 올해는 12월 21일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동지부터 애동지라고 해가지고 정식 출범은 2월 3일이지만 간접적으로는 12월 21일부터 벌써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올해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모든 어떤 그 물질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 쇳덩어리들 이런 것들이요, 근원적으로 많이 변화될 거거든요. 근데 변화되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문제가 발견돼야 변화가 되고 법이 바뀌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소, 불안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요거 좀 그냥 구군적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지에 보면 사유축이 있잖아요. 이 사유축에 있으면 신금이 신강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신강할 때 목기운과 화기운, 이거 재관이기 때문에 내가 기운을 써서 가지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이 유리하다고 했고, 초반부터 원래 이제 이렇게 을사년이 아니더라도 원사주 자체가 신금일간은 신강한 게 좀 유리하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래 축토, 유금, 사화 이런 친구들이 첫 번째로 유리하다. 을사년에 이런 큰 관, 좋은 명예와 큰 돈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된다. 그건 또 천간하고 합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 대운하고 또 합을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수는 어떨 것이냐라고 보고, 이제 해수는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천간과 마찬가지로 이게 물을 수기운 아닙니까? 내년에 을사는요, 수가 필요한 애들이에요. 수가 있어야 이 완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 도움을 좀 받기 때문에 나에게 금기운이 수를 가지고 있을 때 긍정성이 더 많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이것들이 충이나 형이나 뭐 원진으로 깨지지만 않으면요, 잘 운용이 됩니다. 묘를 봐야 되겠어요. 이 목기운인데 요건 두 개로 나뉘어서요. 임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화를 만나잖아요. 그쵸? 사화를 만나면 이게 이제 형살이 됩니다. 형살은요, 뭐 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요즘엔 그런 사고보다는요, 인간관계에서 내 기가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수가 있어, 여기도 해수가 있고 여기도 해수가 있어, 여기도 해수가 있어, 아니면 또는 여기가 사화 이런 게 좀 많다. 그러면 이 밑에 인신사회라고 하는 역마에 엄청 액티브한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한 기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신강 신약, 내 기에 어떤 뿌리를 내렸냐 하는, 등령을 했냐 득지를 했냐 이것과 상관없이 내 기가
체는 약한데 내 기가, 정신력, 육체는 약한데 내 정신의 어떤 카리스마가, 이런 기가 센 거예요. 그래서 그 팔자가 좀 세다 하기 때문에 장점은 큰일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단점은요, 내가 직업적으로, 사회활동적으로 큰 위치에 있지 않고서 그냥 집에서 내 애한테 그 길을 뿜어내면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센 엄마가 되는 거지. 너무 센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또 팔자가 세다 그냥 이러고 끝나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쓰느냐, 내 길을,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밑에 인신사회가 있다라고 할 경우 타화가 왔다 그러면 내 기가 어떻게 해요? 더 강해진다. 그래서 직장이나 집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내 주관이 커질 수가 있으니 좀 조심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도 이제 지나고 나서 그랬었지, 그래라고 했었지, 아이고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러지 말걸, 이제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 참고하셔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묘 같은 경우는요, 이 을목 편제가 내사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묘가 있어. 근데 을목이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을목이 올까요? 와요. 뿌리를 내리잖아요. 이 을목이 사화로 길을 딱 뽑아야 되는데, 꽃을 펴야 되는데, 그쵸? 이 묘목에 내가 뿌리를 내려서 얘 힘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얘한테 하면 더 좋잖아요. 그쵸? 이거 반응한다 해요. 반응한다. 그래서 이 편제의 작용력이 커지는 겁니다. 아까 위에 을목 이렇게 어디에 있든 하면 우리가 길작용, 흉작용 이렇게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죠? 일이 많아진다. 내가 종이 자를 일, 나무 솎아낼 일, 청소 정리정돈 할 일,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바쁘니까, 손님이 많으니까, 점포 2개 내야 되나? 이렇게 확장하려고 해요. 그것도 잘 보시면 확장해서 대박 날 수 있어요. 왜? 정관을 깔고 왔기 때문에 이 원사주 자체와 대운이 좋잖아요. 그러면 요번에 기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는 좀 사주 전문가에게 문자 주십시오. 신청해 하시면 사주 봐드리겠습니다. 임목과 마찬가지로 조심하셔야 될 게 지지에는 진토입니다. 진술충리가 있으면 나쁘진 않은데 진술충리 중에서 조금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진토예요. 왜냐하면 진토는 이제 우리 명리학 알고리즘상 진짜 천라지망으로 이제 묶이게 됩니다.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천살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늘에서 번개를 때린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대한 결과가 과보로 나오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토가 여기 있다 그러면 회사 문제, 여기 있다 그러면 자식 문제,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의 어떤 숨겨놓고 있었던 무의식, 내가 꽁꽁 뭔가 숨겨놨던 것들이 이제 뭔가 드러난다. 이런 부분이 이제 되거든요. 여기 부모 형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토가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자축, 인묘, 진, 사, 오미. 오미 안 했네요. 그쵸? 오미. 오미는 이게 불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 여름에 태어났거나, 양띠거나, 또 미시, 오시에 태어났거나, 또는 신미일주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불이 이제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화가 왔을 때 합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불이 파이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금일간이 불이 많아지는 건 어떻다? 좀 부담스럽다 그랬어요. 천간에 이 정화처럼 오화, 미토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럽다. 특히 오화가 더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재생산해서 일이 많아지면서 내가 그것이 조금 돈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가중이 된다 해서 원기 부족,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관리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너무 확장하지 말아라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신유, 유는 이제 좋다고 했어요. 해수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신은요 사신 합수가 되기 때문에 일단 운에서 합이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금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술토도 진술충미로 사술원진이 됩니다. 사술원진이지만 그래도 올해는요 긍작용이 많다. 왜냐면 화생토 해가지고 일단 이 불을요 화로 좀 뽑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올해는 흙으로 좀 이
붉기를 좀 내려줘야 됩니다. 흡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술, 그쵸? 축 마찬가지예요. 요 술이나 축까지는 굉장히 좋다. 근데 미나 진토 같은 경우는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입니다. 해수는 이제 상하를 만나면 이제 충살이 일어나거든요.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북쪽과 남쪽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놀던 애가 만났으니까 처음에는 어때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 하늘에서 좀 옮겨 절로 가 하고 뻥 차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 여기에 엉덩이에 땀이 난 상태야. 또는 여기에 지진이 있으려고 하는 상태야. 그럼 내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완전히 대박. 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충이 아주 길작용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길작용으로 일어나려면 내가 좀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사운이라든지 이직운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해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내 엉덩이를 띄게 되는 거고, 월지에 해수가 있다 그러면 내 회사를 조금 한번 움직여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고, 여기에는 자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여러 개 있는 거 아니고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2개, 3개 이상 있다 그러면 부정적인 것, 그 다음에 대운에서 또 있다라고 하면 그거 전문가한테 좀 의뢰하십시오. 내 사주 내가 보긴 하지만 조금 오래 불리하다라는 이 알고리즘이 90% 넘다 그러면 이거는 좀 내가 개운법을 뭐를 써야 되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게 준비해서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넉놓고 있으면 어떤다? 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겠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올려주시면 댓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